사또도 직업입니다. 성공적인 직업생활 시작하겠습니다. 자, 성공적인 직업생활 4강 요람에서 무덤까지 배우다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밑에 여러분들 밑에 여기 숫자가 나와 있는데요. 요건 페이지 숫자입니다. 그래서 책을 요 페이지를 보시면서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또도 직업입니다. 그래서 평생 배워야 하죠. 원래 사또를 조선시대 때는 목민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목민이란 원래 그 백성을 이끄는 사람이죠. 그것을 목민이라고 불렀고요. 그래서 여러분 정약용 선생님의 목민심서는 사또라든지 조선시대 관료들이 심서 마음속에 있어 간직해야 될 책 이런 겁니다. 자, 우선 이제 이 평생학습을 통해서요, 여러분들이 배워야 될 내용을 잠깐 보겠습니다. 자, 이 평생학습 과정을 통해서요, 이 여러분들한테 과연 평생학습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요, 자, 평생학습이 왜 중요하고, 그리고 자, 이러한 평생학습을 수행하는 기관이 어디가 있는지, 자,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진로 탐색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요, 여러분들이 한번 평생학습 계획을 수립할 수 있어야 됩니다. 뒤에 보면 평생학습 수립하는, 실습하는 페이지가 있거든요. 그때 가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이 내용을 잠깐 읽어보도록 할게요. 22살의 나이에 은행원과 학생이라는 두 개의 신분을 가진 Y씨, 그 삶은 어떨까? 오전 7시에 출근하는 것으로 하루가 시작한다. 평일 중 3일은 오후 6시쯤 퇴근해 학교에서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수업을 듣고요. 굉장히 힘들겠네요. 그죠? 주말에는 9시부터 4시까지 연속 강의를 듣는다. 수업만 듣는 게 아니다. 틈틈이 과제를 하고 시험을 치르기 때문에 따로 시간을 내어 공부를 한다. 자, 사회 나가서 여러분들 굉장히 바쁩니다. 그죠? 주말에 쉬지도 못하고 계속 공부를 해야 돼요. 몸이 10개라도 부족한 지경이지만 Y씨는 올 1학기 좋은 평점을 기록했다. 일과 학습을 병행한 첫 치고는 괜찮은 성과였다. Y씨는 한 번 공부를 멈추면 다시 시작하는 게 어렵잖아요. 기회가 왔을 때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라는 평생학습의 의지를 굳건히 내비쳤다. 평생학습 사회에서는 학습하지 않는다 그래서 벌을 주는 사람도 없고요. 학습을 잘했다고 해서 딱히 칭찬을 해주거나 보상을 해주는 일도 드물다. Y씨처럼 자신의 경력과 연계하거나 자신의 관심 있는 분야와 연관지어 개발하고 싶은 분야를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을 해나가는 과정을 실행할 뿐이다. 말 그대로 평생학습이기에 자신의 삶이 끝나는 순간까지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자신이 개발하고 싶은 분야가 어떤 분야이든지 자신의 의지와 노력만 있다면 평생학습 사회를 잘 누릴 수 있다. 따라서 평생학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학습하고자 하는 의지와 끊임없는 자기 주도적 노력이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죠? 자신이 나가고 싶은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고 꾸준히 나아가는 학습이 바로 평생학습이다. 잘 들으셨나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선 평생학습이라는 것은요. 평생학습의 정의를 보면요. 학습자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경험하는 모든 학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까 요람이라 그랬죠. 요람은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이렇게 놓는 침대를 말합니다. 그래서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배워야 한다는 거죠. 인간은 누구나 평생에 걸쳐 교육을 받는 것이 현대사회의 특징이며 평생 동안 받는 모든 교육은 어, 모두 그 나름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그런데 학교 중심 교육은 모든 사람이 수동적인 대상으로 평생을 살아갈 수도 있다. 따라서 평생학습론은 개개인의 주체적인 학습자로 평생에 걸친 학습 생활을 주체적으로 관리하도록 지원하는 관점이라고 할 수 있다. 개개인의 잠재 능력을 신장시키고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기 위함이 목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평생학습이라는 것은 여러분 학교 수업은 좀 수동적이죠. 그래서 싫든 좋든 학교에 등교해서 공부를 해야 되고 또 싫든 좋든 또 시험을 봐야 됩니다. 그런데 평생학습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원하는 내용을 내가 알아서 스스로 공부를 하고 나를 발전시키는 그것을 평생학습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 보면 이제 평생교육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평생학습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평생교육이라는 것은 좀 큰 관점의 시스템의 관점입니다. 국가 차원에서 어떤 체제를 의미하는 거고요. 평생학습, 학습은 내가 하는 거죠. 나의 관점입니다. 자, 볼게요. 전생에 걸쳐서 교육과 학교 사회 전체의 교육을 통합한 것을 지칭하며 통합된 교육 체제를 강조하는 것이 평생교육입니다. 그리고 평생학습은요. 자아실현과 자기 주도적인 학습의 측면에서 평생교육과 유사하나 평생교육은 기존의 학교 중심의 교육 체제를 뛰어넘어 삶의 과정에서 평생학습의 실현을 목표로 한다는 겁니다. 자, 여기 공자님의 아주 훌륭한 말씀이 있죠. 일생의 계획은 젊은 시절에 달려 있고요. 1년의 계획은 봄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의 계획은 아침에 달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젊어서 배우지 않으면 늙어서 아는 것이 없고요. 그 다음에 봄에 밭을 갈지 않으면 가을에 얻을 게 없는 거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좋은 말인 것 같아요. 그죠? 기억해 두시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도요, 평생학습 사례를 보겠습니다. 70년대만 해도 출판 디자이너는 우리나라에 흔치 않은 직업이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직업은 뭐 뻔했죠. 그래서 정해져 있는 것들, 뭐 몇몇 직업 많지도 않았지만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때부터 이 분야를 개척한 제이씨가 있다. 그가 불문가에 간 것은 문화 비평가가 되고 싶은 생각에서였다. 그런데 재학 시절 학교 신문 편집장으로 일을 하다가 활자와 지면의 아름다운 조화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 후 그는 북 디자인, 표지 디자인에 열중하면서 북 디자인이 단순히 장식 기능의 차원이 아니라 정보 전달 기능의 차원이라는데 눈을 뜨게 되었다. 그래서 1970년대 중반 단행본 출판사들이 늘어가는 가운데 1977년부터는 이 분야에 대해 혼자 공부하기 시작했고 1979년에는 도쿄에서 열린 유네스코 주최 편집자 트레이닝 코스에 참가하여 활자 문화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했다. 그리고 1982년에는 프랑스 에스티엔느 대학에서 1년 동안 출판 디자인에 관한 실무 공부도 했으며 같은 해 편집 기획 부분에서도 상을 받았다. 그가 만든 표지 장정은 수백 건에 이르는데 과감하고 참신한 디자인은 독창성 외에도 책을 알고 미술도 아는 디자이너라는 칭찬을 받았다. 그리고 출판협회 편집인 대학에서 북디자인론 강의를 하는 등 이 분야에 선구적인 역할을 했다. 1984년부터는 자신의 이름을 딴 디자인실을 열고 본격적인 출판 디자인을 하는 한편 흰머리카락을 쓸어 올리며 대학 강단에서 후진 양성에도 힘을 쏟고 있다. 따라서 그가 해오고 앞으로도 계속할 평생학습이야말로 직업의 세분화, 특성화, 전문화 시대에 하나의 모범이 아닐 수 없다. 자, 평생학습을 지원하는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도요, 계속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제 경험을 잠깐 얘기를 할게요. 저는 원래 무역을 전공을 했어요. 그리고요, 졸업한 후에 무역회사에 들어갔습니다. 대학 다닐 때 무역을 전공을 했지만 무역이 참 어려웠습니다. 우선 용어도 잘 이해가 안 갔고요. 영어도 굉장히 많이 해야 됐고 그래서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회사에 가서 일을 해보니까요. 그때 학교 때 배웠던 내용들이 소록소록 도움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요. 실제로 또 사회에서 배우는 업무를 하면서 해야 할 일들은요. 좀 더 세분화되고 더 세세한 부분들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학교에서는 이걸 다 가르칠 방법이 없어요. 학교에서는 전반적인 것들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리고요, 사회 나가면 실무 차원에서
훨씬 더 세세한 부분들을 공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평생 교육을 해야 되는 거죠. 학교에서는 기본적인 무역의 흐름이라든지 전체적인 시스템을 배우지만 실무에 가면요, 제품에 대한 세세한 것들을 또 알아야 됩니다. 여러 가지 인증 제도라든지 제품의 특성, 뭐 예를 들어서 뭐 철강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세세한 것들, 이런 것들은 학교에서 가르쳐 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가면 만약 내가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고 싶다면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또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배워야 되는데, 자, 여기에 국가에서 지원하는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여건이나 환경으로 말미암아 곧바로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고 취업과 더불어 학업을 병행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반대로도요, 여러분들 기업에서 근무를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그래요. 먼저 무역회사 들어가서 무역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을 하고 궁금한 게 많잖아요. 그때 다시 대학에 가서 배우게 되면요, 머릿속에 쏙쏙 들어옵니다. 그리고요, 더 자세한 내용들을 물어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효과가 훨씬 더 높죠. 자, 그리고 취업 뒤에 기회가 되면 계속 공부를 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하여 일을 하면서 공부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인이나 고졸 재직자들을 위해 맞춤형 평생교육을 제공하는 대학 중심의 평생학습, 중견 전문 인력에 적합한 일자리 친화적 직업교육, 뭐 이런 것들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그 평생 학습 사업 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국가 차원에서 경력 단절 여성이나 자격증 보유자, 전직 경력자 등을 대상으로 경력을 심화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평생학습의 특징을 한번 살펴볼게요. 전생애를 통해서 가정, 학교, 사회의 긴밀한 유대관계를 형성할 수 있고요. 다양한 형태의 학습 기회를 제공해 줍니다. 그 다음에 개인의 성장을 통해서 자아 실현도 할 수 있죠. 그리고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사회의 학교와 사회의 교육화를 통해서 학습의 극대를 위한 노력도 하게 되는 거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평생학습제도의 유형은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그래서 크게 네 가지가 있죠. 학력제도, 자격제도, 그 다음에 경험학습 인증, 학습 인증 시스템. 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뭐, 초등학교 졸업하고요, 중학교 졸업하고요, 이제, 고등학교 다니고 있잖아요. 자, 이 졸업장을 누가 줄 것 같아요? 여러분의 학력을 누가 인정해 줄까요? 여러분들 졸업장에 보면 여러분 교장 선생님 나오죠. 그렇지만 여러분의 학력은요, 국가에서 주는 겁니다. 학교에서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년 동안 몇 시간을 수업을 들어야 되고 뭐 출석을 며칠 동안 해야 되고, 자, 이런 것들이 다 정해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면 학력이 국가에서 학력을 주지를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졸업장을 줄 수도 없습니다.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대학을 졸업하려고 그러면 일정 학점을 이수해야 돼요. 그럼 국가가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수했을 때 국가에서 여러분한테 학력을 인정해 줍니다. 자, 이렇게 학력을 인정해 주는 방법이요,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우선 학력 제도가 있죠. 여러분들 전통적으로 학교를 나와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의 능력을 나타내는 전통적인 지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격 제도가 있습니다. 자격은요, 개인이 실제로 가진 직업 능력을 나타내는 겁니다. 뭐 평생교육이라든지 각종 기관 등의 비형식 교육을 통해서 획득이 가능합니다. 또 자격증에서도요, 국가 기술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국가 공인이 있고요. 민간 자격증이 있습니다. 이 중에 가장 급수가 높은 게요, 국가기술 자격증입니다. 이 국가기술 자격증은요,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주는 겁니다. 물론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는요, 시험을 대행해주고, 그리고요, 그 시험에 합격을 하면 자격증을 줘요. 국가기술 자격증은요, 여러분 나이스에 무조건 입력됩니다. 어떤 기술 자격증을 가지고 있든 간에 국가기술 자격증을 취득했으면 나이스에 입력이 되도록 돼 있어요. 그렇지만 국가공인이나 민간은 나이스에 입력 못 되는 자격증이 많습니다. 그걸 한번 확인해 보시고 취득하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이제 경험 인증, 학습의 인증도 있습니다. 그래서 직무 수행 과정에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습득한 지식이나 직업 능력을 인증해 주는 거, 그런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학습을 인정하는 게 있습니다. 학점 은행제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학점을 받고요. 그리고 나서 대학을 졸업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일정한 학점을 받아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국가로부터 학력을 인정받는 그런 방법이 있고요. 네, 독학에서 시험을 합격한 다음에 학력을 인정받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학습 계좌제라고 해서요. 마치 예금처럼 여러분들이 공부한 것을 계좌에 다 넣어놓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인증을 받는 이런 방식도 있습니다. 여러분 국가직무능력표 NCS 들어보셨죠? 그죠? 이걸 통해서 인증을 받는 방법도 있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평생학습 설계하기 볼게요. 나의 인생은 나에게 주어진 제한된 삶이며 무엇을 하며 어떠한 삶을 사느냐 하는 것은 전적으로 나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장래 자신이 하고 싶고 이루고 싶고 얻고 싶은 것을 계획해 보는 게 좋겠죠. 계획을 하고 하는 것과 계획을 하지 않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납니다. 물론 계획했다고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계획이 없이 하는 것보다 계획이 있는 것이 훨씬 더 성공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미래 설계에 따른 평생 학습을 계획하기. 자, 어떤 직업을 선택하여 그 직업에서 계속적인 발전과 성공을 꾀할 것인가? 또 어떤 직장에 들어갔다고 가정을 하고 그 이후에 학습 계획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겁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여러분들 여기에 보시면요. 교과서 117페이지에 보시면 나의 미래 설계하기 표가 있습니다. 이것은 장기적인 계획인데요. 이걸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자, 이걸 여러분들 실습하면 시간을 주면 여러분들 싫죠? 그만큼 시간이 늘어나니까.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 따로 하는 걸로 한번 해보는 걸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단기 목표, 아까는 장기 목표고요. 요거는 1년에서 3년 정도 해서 잡는 목표고요. 그리고 자, 아주 최단기 목표죠. 그죠? 그래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번 달에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어떤 공부를 하고, 어떤 자격증을 취득할 것이고, 자, 이런 것들, 또 성적을 내가 원하는 직종으로 가기 위해서 성적을 어떻게 올릴 것인지, 또 어떤 과를 진학할 것인지, 그러기 위해서는 뭐 대학을 정하면 그 대학에 필요한 점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을 한번 쭉 설계해 보세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양한 평생학습 제도가 있는데요. 우선 평생학습 제도의 유형을 보면요. 2 플러스 2 체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문대학과 특성화학교가 서로 연계해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겁니다. 우리 학교에서도요. 여러분들 아마 입학할 때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과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재학을 하시면 얘기를 듣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 특정 학과들은요, 그냥 시험 없이 여러분들을 뽑기도 해요. 그 다음에 방송통신대학, 아까 그 학력은 국가에서 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방송통신을 통해서 일정 기간 출석 수업을 하고 교육을 받으면 학력을 인정하는 그러한 방법이 있고요. 산업대학이라고 있습니다. 뭐 삼성도 산업대학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대학들이 있는데요. 자, 이런 걸 통해서 이수하면 졸업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고요. 가상대학, 사이버대학을 통해서 또 학위를 인정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독학을 통해서 학위를 취득하는 방법도 있죠. 그래서 대학을 전혀 다니지 않더라도 국가에서 1년에 한 번씩 일정 단계 시험에 합격하면 학위를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직업훈련기관에 가서 훈련을 받고요. 뭐 자격증도 취득하고요. 자, 이렇게 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자, 이건 한번 표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평생학습제도에서 뭐 이 표도 한번 보시고요. 평생학습의 문화확산입니다. 여기에서는요. 평생학습 도시를 지정하고요. 그 다음에 평생학습 축제 이런 것들을 국가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학습이 한 사람이 전생의 교육이 수평 수직적으로 걸쳐 일어나고 교육 자원뿐만 아니라 사회 자원과 경제적 자원을 포함하여 모든 자원이 학습 지원이 되는 도시, 이것을 평생학습 도시라고 하고요.
평생 학습을 진행하고 학습 의지를 고취하여 평생 교육 관련 기관 단체들 간의 교류를 통하여 학습 문화를 진행하기 위한 것으로 전국 규모, 지역 규모 체험 이벤트도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요. 평생 학습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성인의 평생에 걸쳐 학습 생활을 주체적으로 관리하여 개인적 성장을 지속하는 것. 이것은 뭘까요? 평생 학습입니다. 그죠? 학위 과정을 통해서만 평생 학습을 할 수 있나요? 아니죠. 그 다음에 자신의 진로 탐색 결과로 평생 학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 X니까 여기는 맞죠. 그죠? 뭐 꼭 그래서 맞는 건 아니지만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25페이지에 보시면 평생 학습에 관한 문제가 또 있는데요. 자, 틀린 걸 찾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평생에 걸쳐 걸쳐 하게 되는 학습이다. 맞죠? 평생 학습에서 개별적인 학습자는 수동적 대상이다. 이게 틀렸죠. 그죠? 그래서 틀린 것은 수동적 대상이다. 이게 틀렸고요. 그러면 어떻게 고쳐야 돼요? 능동적 대상으로 고쳐야죠. 그죠? 능동적 대상이고요. 학습 생활을 주체적으로 관리한다. 개개인의 잠재 능력을 향상시키고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기 위함이다. 이것도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평생학습에 관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공적인 직업생활 잘 들으셨나요? 평생 교육을 해야죠.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